밥상 뉴스. 네,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직접 오셨네요. 네, 뵙고 싶었습니다. 네,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? 예, 어제 행정안전부가 그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. 예, 매년 1조 원씩 해서 향후 한 10년간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지방 소멸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. 예, 지방 소멸 사실 이야기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. 네, 뭐 그 마스다 보고서라고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. 65세 이상 인구와 30세 미만 가임 여성 그 비율로 지수를 판정을 하면 네. 우리나라도 전국에 한 115개 시군구가 위기 지역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이 지역의 인구 수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네네네.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. 근데 이 인구 소멸론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은 농산촌 철수론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된다라고 이게 좀 자포자기하게 한다라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그 걱정, 우려, 그리고 대책 필요하다는 얘기 나온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. 근데 예.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 그동안 별로 뭐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뭐 농어촌 개발, 뭐 농어촌 재생 사업 이런 관련한 사업은 많았는데요. 네. 결국에 40, 50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을 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군 단위 정도까지는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. 네. 예, 결국에 그 어제 지거대라고 하더라고요.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의 그 입학률이 네. 엄청 낮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지역의 어떤 인재를 모아놓는 것이 이제 이 지방 국립대의 역할이었다라면 네. 지금 뭐 대표적으로 경북대든지 부산대도 입학생들 수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위기들은 정말 드러나는데 그동안 정주 여건이 안 좋았던 거죠.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고 아파도 병원 가기도 멀고 그렇죠. 그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네. 그동안 출산 정책들 많이 썼거든요. 뭐 일례로 며칠 전에 그 제천시 금성면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. 예, 제천 시장님부터 면장님까지 또 다 가서 사진 찍고. 시장님까지 그럼요. 출동하셨습니다. 그 정도는 합니다. 예. 시의 경사였습니까? 예, 그리고 뭐 예. 지역 언론부터 해서 또 주택 자금까지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저출산 정책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동안 농촌에서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사실 별로 효과 없었잖아요. 실제로 또 출산 그 장려금 먹튀 논쟁도 심했죠. 맞아요. 와가지고 잠깐 받아가고 맞아요. 그래서 아프실까봐 어디 지역이라고는 콕 집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죠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일회성 어떤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프라가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. 네네. 뭐 지금 뭐 전남과 경북 지역에 특히 많은데요. 네.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벌써 동네는 들썩들썩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옆 동네, 그러니까 지정받지 못한 옆 동네는 우리도 지금 사람 없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느냐 그러고 그리고 그 동안에 어떤 지역 개발 사업이나 이런 농촌 재생 프로젝트가 예. 특정 업체들의 아주 중요한 그 돈놀이판이었거든요. 소위 말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을 했었고. 그랬어요? 예. 그래서 뭐 관광 산업을 해봐라, 뭐 펜션을 져라 했는데 그 뒷감당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폐허로 남거나 완전히 뭐 무용지물 혹은 이제 애물단지로 남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펜션제라에서 지어놨더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네. 흉가되어 버리고.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게 어렵거든요. 근데 그렇죠. 대체적으로 지금 농촌 정책들, 개발 정책들이 토목 사업 위주고 또 프로젝트 위주인데 이렇게 이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지역의 공무원들이 어떤 국가 입맛에 맞는 공모전에 나오고 이 공모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업체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게 벌써 예,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그러면 흉흉하게 지금 나오고 그 있습니다. 지적은 지금 중앙정부가 나선다고 했는데도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. 네. 이 지적이신가요? 예, 그렇게 해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 대한 그 철저한 조사 없이 그리고 이 컨설팅 업체들 정말 난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선수들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. 이쪽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저쪽에 거의 복사 붙이기 하기 때문에 이런 어허. 부분들 사실 감시 잘 안 하고 또 다시 한번 정부 인증 업체로 컨설팅 하겠다는 게 어제 행안부 대책이었는데요. 예. 그것 자체가 지금 지역을 휩쓸고 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뉴스 뭐 그러니까 산부인과 하나 없는데 네.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네. 게 많이 있었잖아요, 사실은. 산부인과도 없고 우체국조차도 없어서 점점점 고립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개선 없이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농가 소득 보전이죠.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만 예, 인구 감소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뭐 일각에서는 막 뭐 요즘 귀농이 뭐 늘고 있다, 귀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좀 요만한 거 가지고 그냥 부풀리고 있는 건가요? 정리하면? 네,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1조씩 해서 10조 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건
그렇죠.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돈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네, 거다. 기존의 방식 그대로 답습한다라면 사실 돈 낭비고 또 그러면 농어촌은 우리 세금 또 먹네 이렇게 생각하겠죠. 그러게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해줘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.